와리손, 히스테리시스손. 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철소는 히스테리하고 와리손실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물론 여기는 이제 둘 다 실험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두 관계 이는 전체 제곱이고 두 관계에서 주파수하고 자속 영향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압을 일정해 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해 놓는다면 결론적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주파수에 반비례해서 변화할 거고요. 그래서 원래 60Hz 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50Hz를 썼다. 그러면 열이 더 나은가요? 덜 나은가요? 손실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열이 더 날 것 같아요. 아니 계산 수치 그대로니까. 계산 수치. 즉 이 철선 중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전압이 일정하다 하면 이 조건이 되어버리니까 주파수의 반비례 조건이 되니까 주파수 반비례해서 반비례하니까 원래 60짜리로 제작을 했는 건데 50을 쓰게 되면 손실이 증가를 하겠죠. 60분의 1하고 50분의 1 누가 더 커요? 50분의 1이 더 크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래 50으로 제작된 건데 여기 맞춰서 제작된 건데 60으로 써버리면 내 말 잘못했나? 원래 50으로 쓰기로 원래 50분의 1 손실이었는데 60분의 1 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손실이 줄어들고 열이 덜 나는 거고 열이 덜 나는 거고 얘는 열이 더 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압도 딱 그 전압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전압이 뭐 가변돼버리면 주파수에 비례해버리죠. 얘는 제곱에 비례해버리고 얘는 주파수에 비례해버리고 전압 일정 조건에서 그 다음에 와리선은 주파수랑 무관하게 오직 뭐만요? 전압으로. 원래 여기서 전압이죠. 전압은 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외우려면 안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외우려면 안 이어지니까 그 중간에 들어갔던 식이 2는 4.44 턴으로 해서 수식이 정리가 돼야 되지. 이것만 딸랑 외우고 이것만 딸랑 외우고 그러기는 되게 부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기가 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19번에 변압기의 부하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 포인트가 이거죠. 일정하다. 그러면 주파수만 나타진다면 와리선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주파수가 낮아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60분의 1 쓰고 있었는데 50분의 1로 60분의 1이면 아니 계산 복잡하지. 그냥 이걸 주파수 이걸 하지 말죠. 편하게 제일 편한 걸로 2Hz 2Hz요? 안 쓰지만 2Hz 2Hz로 쓰고 있는 것을 2Hz로 써버렸다. 그럼 얘는 0.5 얘는 1이니까 증가를 실제로 증가를 증가하는 것은 와리선은 그대로고 히스테리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손실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물어봤네.
철선하고 부하전류 다른 거네요. 네. 철선하고 부하전류.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꾸 그냥 그려보셔야 돼요. 네, 자꾸 그려보셔서 얘는 동선, 얘는 철선이다. 부하가 안 걸려있다. 오픈되어 있으면 오픈되어 있거나 뭐 닫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여기는 이렇게 부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철선하고는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좀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야기 편하게 철선이고 이건 자화고요. 그다음에 동선, 누설 리액턴스, 부하. 얘를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다시 바꿔볼게요. 한 번에 그리기 위해서 얘를 동선, 누설 리액턴스, 부하 이렇게 하면은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여긴 다 동일한 전압 관계죠. A 없어서 전류를 항상 모르고 A 있으면 A 몫으로 흘러가는 거. A는 고정값이 A가 붙었다고 해서 A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정하다. 부하전류랑 철성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없다. 그래서 변압기는 항상 거립니다. 하고 울어요. 왜 울까요? 누가 때려서 울었을까요? 이정수님 안 쓰셨네. 책 안 받으시려고? 책 안 받으시려고? 책 받으셔야죠. 네. 네. 그래서 하고 우는 이유는 교류다 보니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치과에서 뭔가 할 때 그렇지만은 전류가 흐르면 도체가 두 개가 있다 나란하다 하면 네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웁니다. 그래서 변압기 아까 보셨지만 그림에 뭐 페인트로 아니 매직으로 해서 쫙 선 빨간색 그거 났죠. 내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자, 21번. 네. 박지원님까지 했고, 배창영님. 네. 정적 2차 전압은 정적 부착에 대한 출력과 전체 손실이 주어졌을 때 변압기의 기압 효율을 나타내는 기준. 예. 효율은 어차피 입력분의 출력, 물론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통일된 원칙하에서 쭉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효율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어차피 효율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입력을 이거 써도 되는데 맞춰야 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손실로 따져야 되니까 손실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손실을. 그래서 입력을 출력과 손실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력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입력을 손실 빼버리면 얘가 출력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입력 다 같은 표현인데 정하는 거예요. 변압기는 이렇게 발전기도 이렇게 변압기하고 발전기는 이렇게 어떻게 변압기랑 발전기는 전원 설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숨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죠. 숨기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전동기.
즉 부하 전동기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즉 전동기는 얼마 받아가지고 총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썼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얼마 받아서 이게 아니라 출력 얼마고 손실 얼마고 이런 개념으로.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 문제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급이에요. 그래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역률 나왔고 효율 나와 있으니까 어디 갔냐 여기 200kVA면 얘가 입력이라는 거예요. 토탈에서 200kVA로 받을 수 있고 이 200kV에서 역률이 80%라면 실제로 그렇죠. 여기가 200에 80% 즉 160kW로 내가 소비를 했다라는 거 이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400은 다른 데 짱박 같았죠. 400이란다. 또 그럴 뻔했다. 400이 아니죠. 쟤는 1200이 120이죠. 여기 160이니까 160kW 120kVA 200kVA 이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80%면 여긴 60%. 6, 22, 그래서 120.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이거 됩니다. 160, 120 더하면 160, 120, 37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3 더하기 4는 5다. 이거 받아들이셔. 또 하나 더, 백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 빼기는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예요. 계속 더하기라고 얘기하죠. 이야기는. 분명히 160 빼기 120인데, 왜 저 선생은 160 더하기 120이라고 계속 더하기라고 하죠. 이거는 빼란 소리가 아니라 각도예요. 180도. 각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갖고 계신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뺀다라는 개념, 그 개념은 이제 방향이다라고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계속 숙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걸 알고 있는 게 교류를 아는 거니까요. 크기 위상 문제죠, 다 어차피. 크기 위상. 자, 그래서 16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160, 출력이 160이라는 거죠. 다음에 손실 알려줬네요. 손실은 그러니까 더해서 나누면 계산했더니 97.56%가 효율이 됐더라. 이때 효율은 97.5%. 그러면 이제 (23번) 전부하입니다. 전부하라는 게 이전자예요. 부하가 있으면 올로 싹, 다른 말로 하면 전격 부하라고 하십니다. 즉 최대한 걸 수 있는 만큼 싹 걸었다. 전부하란 말이 최대 출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최대로 쓸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동선 다 프로테이저만 줬네요. 100분질로만 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토탈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서 여기 동선이
철선이 1, 프로테이지를 그냥 2%를 그냥 숫자로 기준 2%라는 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프로테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이 뭐였을까요? 몇 프로 했던 이 기준이 출력 기준입니다. 출력 기준. 출력 기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kW 그냥 해버린다. 2kW 1kg죠. 출력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편하게 꼭 풀테이지로 물어봤다고 해서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3분의 100 하면 0.97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24번은 효율이 제일 좋다.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부하전류를 쓸 거고요. 네. 자, 부하전류가 0이다. 부하전류가 0이어도 철선은 있죠. 안 쓰더라도 이게 두께 이쪽을 전력이라 하고 그 전력 중에서 철선이라 하면 부하전류가 100% 쓴다. 그래도 철선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철선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부하전류가 안 흘러도 그값, 최대로 흘러도 그값. 이유는 이래서 얘가 없어도 있어도 항상 이는 일정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얘가 전류 흐르면 얘가 동선이죠. 얘가 동선이 있는 거, 동선이라는 거고. 동선은 어떨까요? 동선은 어차피 여기 VI고 지압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제곱 I. 그러면 부하전류하고 동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곱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부하전류가 안 흐르면 0. 여기를 이제 이거 점수했던 철선인데. 철선은 I로 쓰겠습니다. I는 I 안에서 철이니까 쓰이는 호포고. 그러면 이제 동선은 0일 때 0. 그러면 이제 제곱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효율에서 봤지만 효율에서는 다 코사인에서 다 쓸게요. 철선, 동선. 자, 동선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식입니다. 일반적인 식이고. 자, 그런데 이야기 드렸지만 부하전류는 우리가 실제 쓰는 건 정격이에요. 정격 상태고. 부하전류는 0일 때도 있고 100% 다 쓸 때도 있고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전격전류가 IN이라고 하면 전격전류를요. 전격전류를 IN이라고 하면 실제 흐르는 부하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을 이제 부하율로 나눠서 부하율이라는 게 아니고 0% 썼느냐 100% 썼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어차피 T 안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VI. 그리고 얘도 고쳐 쓰게 되면 VI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전류 들어가 있죠? 전류가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량에 따라서 바뀐 수치로. 그 다음에 철선은 전류량하고 하나로 옮겼고, 동선은 어떻게 돼요? 제곱으로 바꿔치게 됩니다. 이 동선 안에는 원래 동선에는 이건데, 얘가 MIN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M제곱을 때려버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효율이 크게 나올 조건이 정리해가지고 철선하고 동선이 이때 동선은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100% 전류가 흘렀을 때 동선이요 100% 전류가 흘렀을 때 값을 의미하는 거고 즉 이때 값을 말하는 거예요. 100% 흘렀을 때 이가 그다음에 이제 부하가 줄어들면 반대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때 값이 바로 이 값일 때 가장 최대 효율이 나온다. 추가적으로 그냥 기하식분 하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조건이 이거기 때문에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기억하실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제가 설명할 때 제 말을 100%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100%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먼저 외울 것만 딱 제공해 드리고 추가 설명을 주의해 드릴 거예요. 그때 내가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 설명이 좋은 게 뭐냐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생각을 역으로 추출할 수 있는데 추가 설명이 어렵다. 이거라도 탁. 그래서 철선하고 동선하고 같아질 때. 그러나 동선은 계속 가변입니다. 쭉 바뀌는 거예요. 이 M으로 그 바뀌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부하율로 해가지고. 전류는 어차피 손실로 따졌을 때는 I제곱, 전류로만 표시하게 되면 I제곱 R이니까요. 제곱으로. 그 다음 25번에 변압기의 용도. 변압기는 전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류까지 바뀌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까? 목적 자체가 전류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전압을 바꾸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고, 보너스. 네. 배창엽 선생님. 네. 주파수 변화는 못합니다. 주파수 변화를 하려면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물론 이전에 과거에는 전력용 반도체가 널리 퍼지기 전, 즉 60년대, 1960년대 이전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주파수를 바꿨어요. 즉 돌렸다는 거죠. 주파수 바꾸려고. 그다음에 이거는 말은 너무 좀 억지스럽긴 해요. 억지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제일 아닌 건 2번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게 얘 바뀌었죠. 얘 바뀌죠. 그럼 당연히 얘도 바뀌니까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출제하시는 분의 그 본내를 느낄 수 있는. 차라리 이 문제는 변압기 용도인 것을 했으면 깔끔했을 건데 고민을 덜 했을 건데 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26번에 서동명님. 코일 주위에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그 주인공으로 싱크시키고 다시 그 주위에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는 그냥 한번
뭘까요? 예, 몰드입니다. 여기서 에폭시 수지, 예, 이 에폭시지를 여기 또 몰드 있다고. 몰드란 말이 에어 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레진, 에폭시 다른 말로 레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싼 것이 바로 몰드 변압기. 유입 변압기는 우리가 이렇게 아실 거고요. 건식은 그냥 이거 그냥 자유빵 내놓은 거 그냥. 그 앞전에 종이 뭐 발라진 거 있었죠? 조그마한 거. 거기 그냥 건식. 몰드는 이제 거기다가 몰드를 싸버렸습니다. 아예 몰드 싸가지고. 타이 변압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런 변압기는 없고요. 타이 변압기 속을 뻔했나. 이렇게 변압기 이게 참고로 변압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차단기를 통해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뛰면은 오프돼 있으면은 각각 따로따로 공부하고 붙어 있으면 같이 주겠죠. 근데 이렇게 쓰고 있다가 따로 원래는 이제 보통 오프 시켜놓고 따로따로 써요. 그러다가 얘가 뭐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럼 급하게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연결시켜가지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그럴 때는 이제 용량이 당연히 딸릴 거니까 전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쓸 때 얘가 타이가 묻다라는 거니까 이 변압기 두 대를 묻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보통 얘를 타이 차단기라고 하는 거고요. 타이 차단기. 타이 변압기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였고 드디어 이제 결선으로 왔네요. 결선. 자, 우리가 전기 이론 시간에 변압기 결선은 배운 게 뭐뭐 있었죠? Y, 그 다음에 델타. 이게 주였고, 이제 서브로 해서 V,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발전기,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변압기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단상 변압기. 단상 변압기라는 것은 각자가 따로따로 살 수 있는 거. 한 대 한 대. 그리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여기다 A, B, C 다 못 넣겠죠. A상, B상, C상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단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상 변압기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봤던 거 있죠. 그림으로 봤던 거. A상, B상, C상. 이 한 세트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파는 거고 얘는 각각 따로따로 파는 거. 같은 용량이라면 뭐가 더 저렴할까요? 당연히 쟤가 더 저렴합니다. 훨씬 얘가 저렴해요. 왜 저렴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한 이유로 해서 이거 껍질만 싸다 하더라도 화장만 한다 하더라도 왜 하면 싸겠다. 얘는 한 대씩 싸면 되니까 얘가 훨씬 덜 먹는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 구조마다 좀 다르 이런 구조도 있어요. 구조 자체가 변압기 구조를 그림이 잘 그려지나 싶은데 아이씨 이렇게 할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Y자로 해놓고 여기다가 동선을 짠짠짠 이렇게 1차 2차 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Y자로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Y자로 할 때 좋은 점이 뭐냐 Y자로 할 때 이 가운데 철심 많이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빼도 되느냐? 자석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자석 흘러가고 여기도 자석이 흘러가고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 가운데는 셋이 다 만나는 지점이죠.
위상이 다른 120도씨 차이 나고 전류 크기 같으면 세 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전류 같은 경우는. 전압도 마찬가지인데 세 개 합쳐지면 빵 되죠. 전압도 빵 되고 전류도 빵 되고 자석도 빵 되고 이쪽으로 자석이 마치 안 흘러가는 것처럼 이 필요 없을 때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쌀값 빠지니까 당연히 저렴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더 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조상 A, B, C가 한 번에 몰아져 있다. 그럼 얘가 우리가 삼상변압기라고 하는 거고요. 통 하나 안에가 A, B, C가 다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한 상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단상변압기. 그래서 우리 주상변압기 때 그릴 때 보시면 뿔이 하나만 달려있는 게 있고, 물론 지갑 쪽에도 뿔이 살짝 있는데, 들어오는 게 한 가닥 들어오는 게 있고, 통 안에, 그 다음에 전압변압, 아마 세 가닥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혹시 이제 잘 보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고압선 하나만 들어온다. 그럼 단상변압기. 고압선이 3개 들어왔다. 그러면 삼상변압기. 그럼 이상변압기는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단상, 삼상.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우지 말고 가죠. 그래서 결선을 할 때 단상으로 일단 처리를 먼저 할게요. 같이 한번 따라 그려보시게요. 네, Y결선 하는 거. 그럼 어차피 공장에서 막 감아서 왔어요. 두 가닥. 우리는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공장에서 막 감겨서 딱 왔죠. 그럼 결선할 때 즉 전압선이 A로 쓸 거예요. A상, B상, C상 이렇게 왔을 겁니다. 전압선. 우리 어떻게 하냐면 A상은 A상 거, B상 거, C상 거 다 연결을 해요. 이게 델타든 Y든 다 이건 다 하나씩 넣어줘야죠. 각 상별 하나씩 넣어야 하나 되고 얘를 이 뒤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즉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얘를 일단 다 전원 물려요. 물리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Y결선 전원 다 물려요. 물려놓고 꼬꼬무 이렇게 하면 델타결선. 이거 펴면은 이렇게 돼요. 그때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묶을 때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Y가 된다. 그리기는 되게 심플합니다. 네, Y결선. 일단 이게 Y 감는 방법이 있고 델타로 감고 싶다.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한 가닥씩 다 무조건 빼요. 무조건 빼면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얘를 그냥 색깔 묶어버리면 얘가 Y가 되는 거고 동통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고 얘를 옆친구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델타가 되는 거예요. 산업기사 할 때 실기에서는 이거 결선 글이라고 나와요. 네. 변압기 결선. 네. 그런데 막 이렇게 꽂을 때 살짝 불안했죠. 연기시킬 때 위아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아래가 있어요. 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 그거 있었죠? 감을 때. 아무리 이렇게 감아져 왔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라이브 유출을 시간을 라이브 유출을 해놓고 여기를 라이브 유출을 해버리면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극성이라고 해요. 여기도 라이브 유출을 넣고 여기 라이브 했으면 좀 라이브 유출을 맞춰야겠다. 이거 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바로 Y결선, 델타결선. 그래서 우리가 결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기 시간에 배워야 될 건 뭘 배우느냐. 복습 먼저 하죠. 델타 나왔으니까. 자, 여기 1차, 여기 변압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한 통이에요. 1차 원선만 따로 그려놓고, 2차 그려놓고. 자, 이쪽에 22,900V. 당연히 선간전압인지 아실 거고. 변압비가 60대 1로 했어요. 60대 1로.
자,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먼저 여기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요. 여기는 얼마 걸릴까요? 여기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색깔로 해서 같은 색은 전압이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녹색하고 분홍색. 여기 지금 이제 22,900 녹색하고 분홍색 들어갔죠? 그럼 그대로 22,900 걸리는 거예요. 22,900.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은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와요. 같은 상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얘를 얘로 봤으면 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변압비가 60대 1이니까 권수비가 60대 1이니까 여기 그대로 60분의 1 따지면 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60분의 1 하면은 바로 380. 이 정도는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그럼 당연히 색깔, 마찬가지 색깔도 해가지고 밑에 색깔이 없죠? 네. 이거 지금 예를 물어보면 지금 제가 자꾸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파란색하고 녹색 부분. 파란색 녹색 부분이 이쪽이니까 380. 네. 그렇지 그대로죠. 색깔 그대로니까. 네. 색깔 칠하시면 돼요. 색깔 칠하시면 저랑 헷갈리죠. 3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에서 기억할 게 뭐라고 했어요? 델타에서는 전압은 상전압, 상관전압 똑같다. 상관전압, 상전압, 상전압, 상관전압 똑같다. 델타에서는 그렇고 전류가 틀리다고 했죠. 전류가 델타에서는 전류가 틀리다. 즉 상전류, 선전류 누가 더 크다? 선전류가 더 크다. 선전류가 크다. 선이 더 커요. 무조건 선이. 선이 더 큽니다. Y에서는 얘가 22,900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이 두 개에 걸려있는 거죠? 두 개 합쳐가지고 22,90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각각 하나하나가 얼마씩 돼야 돼요? 13,200. 둘이 다 얼마예요? 26,400 아닙니다. 각도가 있으니까 120도 각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더하면 22,900. 물론 여기서 더 있다는 말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는 거죠.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나가시고 잠깐만 있다 나가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념사항 그냥 하지 말고 김상 한 사람에 그냥 하고 한줄 뭐라고 해야 이겼었던 거 답이 없으시죠? 저는
있는 거 낫죠. 맞아요. 있는 거보다 조금 낫지. 네. 네. 완전 되나? 제 네. 뭐 학생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쉬고 해야지. 안 해주겠어요. 해양범위는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요? 어디? 네, 거기. 어디 거라고 이게 그런 거 페이스만 거 펜스. 보지 말고 뒤에다가 들고를 가지고 상황이 좋지. 그 반응이 너무 나은 것 같은데.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아니, 귀 안쪽에 다 집어넣는 이거 오늘은 뭐가 깜빡 이게 큰 거예요. 라이브에 그 방송이니까 그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꽉 막히는 게 아니라 귀가 꽂혀서 되는 이거는 그 쓰는데 기분에 그 사이에 스프레이 손이 근데 이게 거기 유심칩 넣어갖고 블루투스 넣을 수 있고 하는 게 시간이 오시죠. 어디서 알리 유심에서 그러니까 참 주변 소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되게 이상해요. 시간이 그런 거죠. 근데 이건 골드도 그렇게 많이 되는데 또 그 스피커가 달려있다고 이게 안에 스피커 그러니까 얘는 음성 들어가요. 근데 음성도 오시면 그것만 있어요. 운동할 때나 뭐 할 때는 우리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음악도 치지 않아요. 마이크에서 뽑아놓고 음악 듣는 거. 한국 집에서 들리고 하고. 돌 나오는 거는 사우나 쪽에는 근데 돌이 있는지 영역전 그거만 태양광 있는 사람은 짧게 있나? 끝거에 두 가지 분야가 그 한번씩 그 생각 끊는데? 난 태양광 있는 사람 생각 끊는데. 어이구야. 전문적으로 실기. 그래서 알죠, 저기 무공이에요. 여기 무공이에요. 필기책 두 번씩 가르쳤죠? 책 두께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림도 많고요. 글씨도 큽니다. 글씨 작네. 어쨌든 작은데? 전기 기용사의 2배네요. 부담이다. 그 정도는 사실 글씨 왜 이렇게 작고? 사실 우리 교재가 큰 거예요. 우리 교재가 되게 사실 이 교재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절반으로 글씨 크기를 아마 그 정도로 맞추고 뒤에 어떤 기준을 맞춰버리면 줄일 수 있는데 일부러 키워놨습니다. 잘 보이게끔 하려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박스에 넣어놓고 쓰시면 되고 아니면 집에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난 이 책을 팔아야겠다. 그럼 적을 필요 없는데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책은 있는데 이름이 없으면 찾기가 힘들어서 파시더라도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걸 팔아먹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팔 수도 있겠죠. 그냥 집에다 보관해야지 기념. 네.